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타향만리 4,000km 이동 루트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굴욕적인 한일 관계와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보하는 친일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3.1운동 정신의 상기와 반민특위가 못다 이룬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주의의 마술을 피해 육로와 물길을 이용하여 중경에 이르는 4,000km 만리길의 숨가쁜 과정입니다. 아마도 처음일 듯 싶은데요. 8개 도시에 있었던 청사 전체의 좌표와 도시간 이동거리 등을 본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남부와 서부 지역의 역사 탐방이나 오지 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독살설이 퍼지면서 장래일에 맞춰 조직적으로 봉기한 독립운동이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달인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왕국에서 민국,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체제 전환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담아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의 첫 청사는 상해시를 가르며 흐르는 홍포강 서쪽의 프랑스 조개지였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작은 모텔 규모 정도의 크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 의거로 임정 요인들 향한 일제의 건거망이 좁혀오자 상해를 탈출합니다. 상해에서의 13년 세월을 끝으로 두 번째 청사는 서남 방향에 있는 절강성의 성도 항주로 이전합니다. 남송의 수도이고 경항대운하의 출발지였지요. 3년여의 이 시기는 항주에 있던 청사와 가흥의 피난처를 함께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35년 11월에는 장강을 사이로 양주와 마주보고 있는 강소성 진강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아마도 가장 궁핍했던 시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발생한 북경 서쪽 외곽에 있는 노구교 일명 마르코폴로 다리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진강과 남경이 일본군에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이전을 준비합니다. 1937년 11월 임정가족 100여 명은 대형 목선을 타고 진강을 출항합니다. 장강을 거슬러 오르는데 대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남경, 파양의 입구 도시인 구강을 거쳐 중간기착진 황항루로 유명한 무환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기차편과 배편으로 분승하는데 물길을 이용한 분들은 악양루를 지나고 바다와 같은 동정호를 관통해 호남성 성도인 장사의 네 번째 청사를 마련합니다. 1949년 6월 6일 친일 경찰 조직이 헌법기관인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짓밟은 사건은 다들 아시죠? 친일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은 그 사건이 발생한 20일 후인 6월 26일 역시 그들이 고용한 안두의 총격에 의해 백범 김구 주석이 사망합니다. 그러나 이곳 장사에서 백범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제 매수된 것으로 추정된 이 운한이 임정 요인 4분을 저격해 백범은 치병상을 입고 현익철은 사망하는 시련을 겪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국당에서는 목숨을 보존했으나 고국당에서는 끝내 암살당한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친일 세력들이 반민족 특위를 무력화시킨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 업보가 이제 특수검찰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친일 자손들이 당당하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할 것으로 여겼던 장사도 일본군이 공업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8개월 만에 끝을 봅니다. 열차편을 이용해 남중국해의 무역도시인 광주로 가는 동안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 수시로 열차 밖으로 피신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급되는 군수물자를 차단하기 위해 일본군이 광주, 복주 등 주요 항구에 상륙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결국 광주 청사와 인근의 불산에 있었던 임정 식구들은 다시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천분지 이후에는 안전지대가 점차 사라지자 아예 중국의 임시 수도인 중경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육로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라 사실상 중국 대륙의 2대 강줄기인 서강의 백길 이용해 광서성의 류주에 이릅니다. 삼술 출발한 지 40여일이 걸렸는데 파란만장한 내용은 본편 2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의 이동 루트 특성을 보다 명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지형도가 있는데도 굳이 3D 렌더링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점차 더 가파르고 험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죠. 장강에 이어 700km 전후를 백길로 이동한 이 시기 역시 선상 임시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주에 도착할 때가 1938년 11월 말인데 이듬해 봄에 중국 정부가 제공한 6대의 버스에 올라 육로로 귀주성 성도인 귀양과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 성지인 쭈니를 거쳐 사천성 입구인 기강에 7번째 청사를 마련합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라 버스가 수시로 고장을 일으켜 6대가 제각각 도착합니다. 유주에서 기강까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도의 색깔과 형상이 드러내는 것처럼 험준한 산길로 1000km입니다. 해남군청에서 철원군청까지 도로로 약 480km이니까 난이도를 생각하면 수시로 멈추는 버스를 타고 최소한 해남에서 신의주를 왕복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신 지도는 행정구역상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인 중경직할시의 전도입니다. 도시라고 하지만 면적은 대한민국의 80%, 인구는 3,200만 명이 넘습니다. 직할시 구역을 남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강이 장강입니다. 그러니까 장강 하구인 상에서 출발해 돌고 돌아서 장강 중류에 온 형국이 된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충칭 직할시에 속한 기강은 시내 중심지와 100km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두 곳을 왕래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40년 3월 13일 이곳에서 백범이 마지막까지 존경해야 할 사람으로 찬탄한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인 서고 이동영 주석께서 서거하십니다. 그는 대한제국의 의성군수를 지낸 이병옥의 장남으로 허위호식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도 멸문지화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사진은 기강에 조성된 이동영 주석의 묘소인데 1948년 9월 22일 백범의 주선으로 유해를 봉안의 효창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1940년 9월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기강을 떠나 전쟁 수도였던 중경으로 이전하면서 육로 2000km, 수로 2000km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전체 이동 루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32년 5월 1일 상해를 출발해 항주, 진강을 거치고 장강을 올라 장사, 광주, 유주, 기강, 그리고 1940년 9월 중경까지 8년 동안의 만리길입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국의 광복군을 투입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연합국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일본 측의 제안을 수용해 독일처럼 연합국이 일본을 분할 점령키로 한 원한을 변경해 일본은 미군이 단독 점령하고 대신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는 카드로 순식간에 변경됩니다. 그 결과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여 이후 김일성 독재 체제가 구축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일제가 부렸던 경찰, 판검사, 군, 행정요원을 승계에 고용한 군정체제가 수립됩니다. 이래로 1946년 현재 미군장의 경찰 총수를 비롯해 간부의 82%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포지션을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런 미군정이었기에 임정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주석인 김구와 부주석인 김규식 등 15분은 오로지 개인 자격으로 1945년 11월 23일 소형 수송기인 C-47편으로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미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환영 인파 없이 쓸쓸하게 한강에 바람을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시정부 출범부터 환국까지의 타향만리 여정을 압축한 역사입니다. 이어지는 본편에서는 당시 임정청사가 있었던 8개 지역의 각각의 주소와 좌표,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와 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양상, 더불어 대륙 남서부 지역의 자연 환경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